안녕하세요. 김재국 누수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만물상이 아니고 연구소입니다. 오랜만에 교육 자료를 해서 영상을 한번 틀어봤습니다. 제가 너무 만물상에 대해서 물건을 판다해서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그 모습도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누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물건을 당연히 떼서 파는 거지만 여러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못하는 걸 제가 또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좋게 관심 있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물으셨는 제 구독자님이 여러분도 계셔서 글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굉장히 초보 분이시고 이제 또 입문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내용을 많이 물으셨습니다. 오늘은 기초에서 고급 전까지를 조금 오픈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초보에 대한 내용은 테프론을 감을 때 몇 바퀴를 감아야 하는가요? 라는 이야기를 물어주셨고, 그 다음에 감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가르칠 때 테프론 감는 횟수, 바퀴 수를 20에서 30바퀴를 감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집에서 저희가 DIY로 직접 설치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누수 사례를 보게 되면 테프론을 사기는 샀어요. 샀는데 이 바퀴 수를 한 5바퀴 내외로 그냥 대충 감았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많이 감으면, 너무 많이 감으면 좋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감는 방법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카메라 앞에 갈게요. 자, 여기 조금 떼놓은 상태에서 한쪽면은 엄지손가락을 잡고 난 상태에서 이걸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감으면 안 됩니다. 땡겨 가면서 이렇게 끊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땡겨 가면서 팽팽하게 땡겨가면서 감아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감는 방법이 있고요. 자, 손가락을 보세요. 이렇게 넣었다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한 20바퀴 정도.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봤을 때 유튜브에,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이런 방법을 소개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잡기는 똑같은데 요 사이에다가 말아서 요 사이에다가 먼저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 사이에 듬성듬성 처삼 좀 벌쳐하는 것처럼 듬성듬성 이렇게 나사산에 먼저, 나사산에 이렇게 먼저 감은 뒤에 이렇게 감아라.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에 이렇게 제가 그냥 평평하게 감는 방법인 것도 좋으나 아까 앞에처럼 다시 한다 그러면 여기 나사산에다가 이렇게 길게 풀어서 먼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촘촘하게 감으면 됩니다. 듬성듬성 감으면 됩니다. 듬성듬성 이렇게 감으시고 어느 정도 감으셨다 싶을 때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감으시면, 항상 뭐든 할 때 당기셔야 돼요. 느슨하게 감으시면 안 돼요. 당겨줘야지만이 나사산이 다른 너트랑 물리면서 이렇게 먹어가면서 그 사이사이에 테프론이 들어가면서 물이 새지 않는 겁니다. 너무 헐겁게 하면 이 테프론이 다 뒤로 밀려가면서 그 틈과 틈 사이를 막아주지 못해서 누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얼마? 20바퀴에서 한 능력자 30바퀴를 감으시고, 감으실 때는 땅땅하게 짱짱하게 힘을 줘서 당겨서 감아야 됩니다. 대부분 누수하시는 분들 사이면 다 주고 왜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초보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물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또 드리는 거고, 감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시, 그죠? 근데 자, 이까지는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인들이나 초보 하시는 사람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자, 테프론을 감았어요. 근데 벽 속에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소독지라든지 샤워기를 가릴 때 이거는 잘해. 두 번째에서 뭐를 하냐, 너무 많이 세게 조여서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속 니플이 아니면 속 엘보가 찢어져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묻습니다. 이거 테프론 시동 감아놓고 몇 바퀴를 감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답이 없어요. 자, 몽키로 이렇게 손으로 빙빙 돌리죠, 그죠? 손으로 최대한 돌렸을 경우에, 자, 공구를 이용해서, 몽키를 이용해서 돌리잖아요, 그죠? 힘이 어느 정도 내가 세게 말고 어느 힘이 어느 들어가서 많이 들어가지 말고 손으로 이빨이 더
최대한 좋았을 경우에 연장으로 조이죠. 그죠? 너무 세게 말고 어느 정도 힘이 딱 들어서 멈출 때까지만 딱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체결했을 때 잘못됐다고 해서 반대로 다시 살짝 돌렸다가 다시 조으면 안 돼요. 반대로 했을 경우는 다시 빼가지고 다시 감고 다시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술자 같은 경우는 이거죠. 우리가 SD 뿌려 그래가지고 닭다리 하는 사람도 있고 벽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오는 거 우리는 대충 이 정도 그럼 중간 이렇게 좀 와서 이제 맞춰 한쪽은 대충 맞춰놓고 이제 서서히 맞춰보죠. 샤워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반대 원래로 다시 조금 한 바퀴를 더 감아서 이렇게 살살살살 해도 되나 다시 반대로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거 유의해 주시면 되고 요건 기초 편이니까 그렇게 아셔두면 좋겠습니다. 자, 고급 편에서는 제가 유튜브에 어느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배관에 물을 있는 상태에서 탐사를 하는 거하고 물을 다 빼야 되는 상태에서 탐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똑같습니다. 공장이라든지 공통점은 뭐냐? 누수 되는 양에 따라 물을 어느 정도 넣고 탐지를 하느냐. 자, 그 말은 즉슨 뭐냐? 누수가 미세하게 생각을 하면 컴프레셔를 이용하든 가스를 이용하든 배관의 물을 다 빼야 됩니다. 모두 소진해야 됩니다. 왜?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새는데 물이 있다 그러면 그 물이 다 빠져나가지고 난 뒤에 공기가 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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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에서는 100% 순수 공기만 넣는다, 가스를 넣는다,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새는 데는. 그리고 가스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온 천방에 가스가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가스 탐지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이용해서 파열을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미세하게 새는 물을 거의 다 빼가지고 그냥 다 뺐는데 그 소리가 잘 안 들려. 아주 너무 미세가.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물을 조금만 넣습니다. 대충 가스로 포인트를 잡아놨죠. 그죠?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가스로 포인트 잡아놔놓고 물을 온수가 샌다 그러거나 뭐 온수가 샌다 그러면 잠깐 다시 연결하고 어느 정도 아주 한 컵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것만 살짝 열었다가 다시 분리한 뒤에 물을 넣습니다. 왜? 대충 범위는 나오는데 소리는 안 들린다 하면은 물을 한 컵 정도 배 안에 붓고 난 뒤에 연결해서 넣고 난 뒤에 다시 분리해서 공기를 딱 이렇게 되면 누수 지점 그 근처에서 딱 조용한 상태에서 되면 바람 소리가 아닌 아주 한 템포의 물소리가 비쳐 오르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을 알아야 돼요. 반대로 누수량이 많이 됐을 때는 순수하게 공기만 넣어서 되는 게 아니죠. 제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기하고 물을 섞는 이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누수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수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계량기가 일정하게 시의 방향으로 이 속도 이상으로 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 사이펜으로 그린 이상으로 돈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먼 곳에서 게이지를 설치하고 공기를 넣죠. 공기를 넣기 전에 게이지를 설치하고 계량기를 열고 그럼 계량기 열게 되면 우리가 게이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게이지에 압력이 올라가게 돼 있죠. 압력이 1, 2, 3, 4, 5, 6, 7에 돼 있으면 수압이 4kg 걸린다 그러면 공기를 얼만큼 넣어야 됩니까? 쉽게 항상 이야기해줘. 공기를 들어갈 때 말 때 넣어야 돼요.
공기를 딱 넣었을 경우 이 바늘이 거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쉽게 얘기하면 계량기가 멈출 때까지. 그러면 처음에 하시는 사장님들은 물하고 공기하고 이 계량이 멈출 때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뭐 2인 1조로 다니신다 그러면 무전기라든지 전화기로 야 내가 조금 열었을 경우에 도나 앞으로 도나 뒤로 도나 이 계량기가 물을 넣었는데도 이렇게 반대로 돌면 안 됩니다. 그럼 원간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원배관 쪽으로. 딱 정지했으면 좋아요. 근데 앞으로 살살살살 도는 거는 괜찮습니다. 공기를 넣어가지고 딱 계량기 바늘이 별표 모양이 그대로 서 있으면 괜찮은데 앞으로 살살 도는 거는 조금 괜찮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이걸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계량은 어떻게 합니까? 디지털 계량은 숫자가 되려 빠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숫자도 멈출 때까지. 근데 앞으로 살 도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요거도 숫자가 앞으로 도는 게 뭐냐면 숫자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가정하에. 그래서 누수가 어느 정도 양에 따라서 물을 잘 활용하게 되면 내 누수되는 파열음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주 미세한 데는 물을 많이 빼야 되고 공장 누수도 그렇습니다. 공장의 소방 누수 같은 경우에도 제 사부님이죠. 김영선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누수 양이 아주 미세한 소방 누수도 미세할 때는 물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다 빼야 된다 하십니다. 저도 그러고 있고요. 딱 갔는데 처음에 근데 뭐 펌프가 뭐 소방 같은 경우는 20분에 한 번씩 돈다. 이거는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또 시간이. 근데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돈다. 가자마자 딴 갈 필요 없어요. 물부터 잘 빼야 됩니다. 소화전도 잘 조심히 잘 만지셔야 되고 물 드레인 살뜰히 하시고 난 뒤에 하면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잘 이용하면 누수는 물이 새서 우리가 부르지만 또 이 물을 잘 이용하면은 파열음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누수를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매체입니다. 자, 항상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필요하신 물건 있으면 누수 만물상으로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